사람의 마음엔 시간이 멈춘 계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첫눈이던 겨울일 테고 누구에게는 바닷소리 가득한 여름일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계절은 당신이 떠난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부당할 만큼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햇살은 오래된 담장 위를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스치는 모든 것이 다정해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웃고 있었죠. 오래 만난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조금은 쑥스럽고 조금은 어린 티가 남은 그 웃음.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잘 모를 때의 나는 체면을 사랑보다 앞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존심은 마치 낡은 갑옷 같았습니다. 입고 있으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몸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나는 준비가 덜 됐다고. 그러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담담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손짓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돌아선 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내 신발끈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고 나는 그 낙엽을 한참 동안 떼지 못했습니다. 땅에 붙어 있던 것이 제자리에서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작은 잎사귀가 내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머리칼은 서서히 휘어졌고 손끝의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요. 가끔 오후의 빛이 유난히 기울어드는 날이면 그날의 골목과 담장, 그늘과 햇살의 경계가 아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당신이 웃으며 걸어가던 어깨의 각도, 스카프가 바람에 들썩이던 리듬, 한동안 돌아보지 않다가 마지막에 아주 조금 고개를 돌리던 습관까지 오래전의 장면은 낡지 않습니다. 마음속 서랍 속에 고이 접어 넣어두기만 하면 시간은 거기서 멈춥니다. 나는 그 멈춘 서랍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다시 닫지 못할까봐. 그래서 애써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쁘게 살고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이면 일찍 잠드는 법. 그렇게 매일의 생활이 나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요, 골목 끝 감나무 위에 매달린 빨간 감 하나만 보아도 나는 서랍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서랍 앞에서 한동안 서 있습니다. 손잡이를 쥐었다 놓고 또 쥐었다 놓고 여는 일도 닫아두는 일도 둘 다 내겐 같은 무게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 서랍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겨봅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을빛과 함께 다시 방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며칠 전 창고 겸 서재로 쓰는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책장에 먼지를 털고 바닥에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날도 똑같이 오래된 시집을 한 권 꺼냈습니다. 표지는 누렇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표지를 쓸며 책을 펼치는 순간 한 장의 종이가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살짝 말린 귀퉁이가 바닥에 닿아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주워들고 그 작은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마음처럼. 봉투는 색이 발해 있었고 글씨는 비에 젖었다가 말라버린 잉크처럼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위에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윤정희. 내 심장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아주 과장된 박자를 쳤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더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봉함이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열려야 했던 것이 어쩌다 시간이 멈추는 틈에 걸려 미처 열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봉투 속에는 접힌 편지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줄은 이렇습니다. 그대의 웃음은 내 하루의 봄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기운이 사라지고 초록빛 냄새가 났습니다. 햇살이 장판 위를 길게 쓰다듬고 열려 있지도 않은 창문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감각은 기억보다 정직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아주 천천히. 그대의 웃음은 내 하루의 봄입니다. 혀끝에서 떨어지는 음절마다 오래전의 골목과 카페와 버스 정류장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덮어두는 거였지요. 나는 그 편지를 그때 쓰고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변명,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는 포장,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솔직함의 부족. 그러나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번 더 당신 앞에 서는 일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그래서 나는 봉투만 쓴 채 책 속에 끼워두었습니다. 그 책을 다시 꺼내 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편지지는 얇았지만 그 위로 쌓인 시간은 두꺼웠습니다. 나는 손톱으로 아주 가늘게 모서리를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 편지가 길을 떠났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그날의 역에서 돌아섰을까요? 혹은 같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났을까요? 답을 모르는 질문은 세월이 지나도 질문인 채로 남습니다. 그날의 나는 답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늘의 나는 그 빈칸을 오래 바라볼 줄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덮어두는 일은 끝내 기억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 덮어둘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것. 나는 편지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흰 봉투와 아직 잉크 냄새가 남아있는 펜을 꺼냈습니다. 한글의 선과 획을 또박또박 그으며 나는 이름을 썼습니다. 윤정희님께.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였지만 그 글자를 쓰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0해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낙엽 몇 장이 창틀을 스쳤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서랍은 이제 닫히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은 보내는 일만 남았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식은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고 창밖엔 노을이 길게 기울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마음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봉투를 바라보다가도 다시 고개를 숙이고 또 한숨을 쉬었다. 보낼까? 말까? 이미 늦은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보낸다고 해서 당신이 그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설령 받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닿을까? 그때 친구 박 사장이 찾아왔다. 이 편지 아직도 붙이려는 거야? 늦었잖아. 그는 내 손에 들린 봉투를 힐끗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늦었지. 그래도 미안한 채로는 못 늙겠더라. 그 말에 박 사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늙는 김에 제대로 늙어라. 보내. 대신 후회는 하지 말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여전히 편지를 들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엔 말로 다 풀 수 없는 매듭이 하나쯤 있다. 그 매듭이 내겐 바로 정이었다. 사랑을 잊은 게 아니라 단지 깊숙이 묻어둔 것 뿐이었다. 묻어두면 시간이 덮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시간은 덮지 못했다. 오히려 그 위에 먼지를 쌓아 더 숨막히게 만들었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골목길을 따라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금빛 잎사귀들이 흘러가는 걸 보니 문득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빚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봉투를 들고 천천히 신발을 신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눈빛 한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우체국 앞까지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손에 쥔 봉투가 마치 돌덩이 같았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붉은 우체통 앞에 섰다. 그 안으로 편지를 넣기까지 단 한 걸음.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참 멀었다.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윤정희님께.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봉투 위에 적힌 글씨는 조금 비뚤었고 잉크가 덜 말라 있었다. 그 글자를 쓰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우체통 안으로 밀어 넣었다. 탁 소리가 났다. 아주 작고 아주 확실한 소리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어지는 걸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이 살짝 느슨해졌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신에게로 편지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느린 시간마저도.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오후였다. 정희는 꽃집 앞 진열대에 국화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감싸고 꽃잎은 빛을 받아 더 환하게 반짝였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평범한 오후가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때였다. 택배 상자 더미 사이에 작은 편지 한 통이 섞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선우. 정희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이름.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빛바랜 크림색 봉투. 펜으로 꾹 눌러 쓴 글씨. 그 글자만으로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오래된 잉크 냄새를 품고 있었다.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다. 말은 서툴러도 글은 단정했다. 그녀는 눈으로 문장을 따라 내려갔다. 그때 나는 도망쳤습니다. 붙잡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정희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났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감정이 편지 한 장에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봄을 기억하고 있네. 정희는 혼잣말하듯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소리처럼 작았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유리창에는 오후의 햇살이 반짝였다. 그녀는 한동안 그 빛 속에 서 있었다. 손끝엔 아직 편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열었다. 그 문 뒤에는 여전히 그날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아직도 젊은 표정으로 부끄럽게 웃으며. 정희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 숨을 들이켰다. 꽃 향기와 편지 냄새, 그리고 기억이 한데 섞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가을이 다시 피었다. 며칠이 흘렀다. 정희는 평소처럼 꽃집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 도서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잔잔한 음악과 낭송 소리가 들려왔다. 신앙송회. 오늘의 초청 시인. 이선우.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랜 세월 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그 이름이 활자처럼 또렷하게 붙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문을 밀었다. 조용한 강연장 안 사람들은 반쯤 고개를 숙인 채 시를 듣고 있었다. 조명이 비추는 단상 위엔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머리는 휘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곧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세월을 건너도 변하지 않았다. 이선우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대가 떠난 자리에 가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빈자리에 글자를 심어 사과라는 꽃을 피우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정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한자 마치 편지의 연장처럼 들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손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여전히 시를 쓰는구나. 그때처럼 진심으로. 이선우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객석을 훑었다. 그리고 한 곳에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눈맞춤 안에 40년의 시간과 수많은 말들이 함께 머물렀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박수가 이어졌지만 정의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엔 단 한 문장만 맴돌았다. 사과라는 꽃을 피우려 합니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글자 사이로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의 진심은 한 번도 늙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그날 깨달았다. 다음 날 오후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정희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도서관 뒤편의 작은 공원에 이르렀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벤치 하나가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자리 괜찮겠습니까?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다. 이선우. 어제 단상 위에서 시를 읽던 그 남자.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엔 바람이 지나갔다. 은행잎 몇 장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엔 수십 년 묵은 말들이 뒤섞여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이었다. 그 편지 이제야 받았어요. 이선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40년 전엔 용기가 없었습니다.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정의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나도 떠나는 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 믿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둘 사이로 흩날렸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다. 이선우가 작게 웃었다. 결국 서로를 위해 한 일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됐네요. 정희도 따라 웃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단단한 평온이 있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낙엽을 던지며 뛰노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우리 참 오래 걸렸네요. 정희의 말에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늦게 오는 봄은 오래 갑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이제 미안함보다 따뜻함이 더 많았다. 시간이 만든 온기였다.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햇살은 잔잔했고 두 사람의 손끝은 아주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누구도 먼저 잡지 않았지만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이제야 완성된 계절을 보았다. 며칠이 지나고 햇살이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날 오후 선우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답장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그의 마음 한 조각만이 조용히 접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꽃집으로 향했다. 골목길 초입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봄빛 플라워. 그 이름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늦가을의 거리엔 국화와 장미가 섞여 있었다. 가게 문 앞에는 작은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정희가 꽃다발을 묶고 있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머리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선우 씨? 정희의 목소리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웃음이 섞였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꽃가루가 묻어 있었다. 이 근처 지나시다 들르셨어요? 네, 그냥 인사드리러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꽃 한 송이 드릴게요. 이건 당신이에요. 그녀가 건넨 건 흰 국화 한 송이였다. 늦게 피었지만 향이 오래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선우는 꽃을 조심스레 받으며 말했다. 이 편지는 이제 당신 손에 닿았으니 제 마음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엔 편지 말고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편지는 식지만 목소리는 온기가 남잖아요. 그녀의 말에 선우는 웃었다. 그럼 다음엔 목소리로요. 그들의 웃음이 섞였다. 그 웃음은 오래전 젊은 날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서툴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 속엔 지나온 세월이 만들어낸 평온이 있었다. 꽃집 앞 공기엔 꽃향기와 햇살, 그리고 봄의 온기가 함께 섞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바람이 둘 사이를 스쳤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멀어지지 않았다. 세월이 데려온 늦은 봄이 그들의 사이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선우는 꽃집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이름 참 잘 지었네요. 봄빛이라니. 정희가 웃으며 답했다. 봄은 언제 와도 결국 오잖아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골목길을 따라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공기 속에는 국화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를 보았다. 정희는 문을 닫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시간에 어딜 가세요? 그냥 달 보러요. 그녀의 미소가 달빛에 녹아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천천히 서로의 발소리에 맞추며 걸었다. 길가의 담장 위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멀리선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이 아니라 세월을 건너 다시 피어나는 빛이군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늦게 오는 사랑은 오래 머물죠.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발자국이 길게 늘어졌다. 그 길 위에 달빛이 포개지고
그 포개진 빛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였다. 그때 못다한 말. 선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면 그때의 시간도 지금의 우리도 다 괜찮아지니까.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그 빛 속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이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두 사람은 멈춰섰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 이 순간이 그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마지막 계절이었다. 그날의 밤 공기는 따뜻했고 달빛은 눈부시게 맑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접혔다. 이제 더는 미안하지 않았다. 이제야 정말로 봄이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늦게 오는 사랑은 미안함이 향기가 되어 오래 남으니까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느린 편지가 함께합니다.